경찰이 오늘부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34살 김다운 씨, 내일은 얼굴이 공개가 되는데요. 변호인이 그런데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의문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임 전에 위치 추적기와 관련해서 들었던 내용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실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추적기 관련해서는 부착해놓던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뒤늦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피해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이진 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피의자로부터 김다운 씨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왜 갑자기 변호사로서 사임을 했을까요? 글쎄 이 사건 자체가 피의자 변호인이 생각했을 때 피의자의 어떤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보고 수임이 돼서 변론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증거들에 의해서 사실상 김 씨가 행한 범죄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부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떤 주범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또 변호인 스스로의 양심에 관해서 스스로 사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그 실질적으로 변호인에게 지급이 됐던 수임료 액수 자체가 이 피의자 김 씨 모친이 김 씨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강탈했던 금액 중에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인도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를 강탈한 금액 중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사전에 모친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돼서 다 환불을 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수임 약정상에 다시 이 부분을 이제 모친이 다른 자금으로 이제 어떤 지급하기가 좀 어려웠다든지 그런 수임 약정 내부적인 문제에서 사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 변호인이 사임했냐 안 했냐만을 가지고 실제로 피의자 김 씨가 범행을 어떤 것이 더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또는 자기 어떤 변호인 스스로에게 자기 변호인에게 더 어떤 치부를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냐라는 것을 지금 당장 좀 앞서서 섣부르게 추측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김다운 씨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2억 5천만 원을 경찰에 냈고요. 지금 나오는 주장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은 분의 돈을 갖고 변호사 비용을 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좀 경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오늘 사임을 하면서 강탈당한 돈으로 수임료 그 부분도 있지만 내가 비밀 보장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 글쎄요. 근데 이 비밀 보장에 관한 것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단순하게 이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4,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결국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갖다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사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 이 변호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변호사 수임을 했느냐 순적으로 돈에 관한 부분 때문이냐라는 비판적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그 과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흥신소에서 연락을 취하면서 밀항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치밀한 범죄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츠 차량에 그러니까 이진 씨 부모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놓으면서 결국은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들어오기 직전에 가서 사실은 범행을 모의했던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과 그대로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 변호인도 모르게 되는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촉 추적기를 달았다고 하는 게 그들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미리 가서 집에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날 5억 원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는 정황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유족이 돼버린 이진 씨 그리고 이진 씨의 동생에게 더욱더 주목이 가는데 김 교수님, 지금 이진 씨의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습니까? 일단은 본인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사실상 살해당했다.
그래서 발인 현장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많이 힘들다 그런 네네.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 소식도 접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는 힘들다. 아마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뭐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김 씨와 관련돼서 김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범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부모를 잃은 이희진 씨가 어떤 입장을 사실 내놓기는 힘들 겁니다. 네. 동생은 수사견에서 힘써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내놓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네. 아마 감옥 안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잃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사건의 실체는 밝혀야 되지만 밝힐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 이런 네.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가족의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참으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범을 포함해가지고요. 피의자는 아직까지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여기서 유족이 된 아까 말씀드린 이희진 씨나 아니면 이문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윤 의원님?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속 집행 왜냐면 정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구속 집행 정지로 나와서 상을 치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쯤은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만 나오는데 피의자의 그러니까 김모 씨, 김다운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처음에 경찰이 조금씩 설명한 게 일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다 지금 아직 종합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돈 2천만 원 때문에 뭐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네, 됐다가 네. 그다음에는 이희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이 김 씨가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마치 일본에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탐정이라면서. 탐정인데 내가 이희진 씨 집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감시도 하고 있다. 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물론 변호인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이런 걸로 보면 경찰이 어느 단계에서는 중간 수사 발표를 빨리 하는 게 네네. 불필요한 추측을 막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희진 네네. 씨가 과연 이 사건에 도대체 얼마나 연루가 돼 있느냐. 부모의 이 돌아가신 사건에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침묵하고 있는 게 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닐까. 드론까지 준비해서요. 이 부모님을 추적했다고 하고요. 또 유족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오히려 정의의 편에 서서 무언가 도모할 것처럼 얘기한 게 너무 흔적을 많이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사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드론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숨겨둔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좀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그 이후에도 이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정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 범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넓히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범행을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가티를 팔았던 차량에 대한 매매 이 계약서가 가장 좀 이상한 대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계약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은 총 15억의 부가티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고차를 거래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20억 원을 결국은 주고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샀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억 원은 회사에다가 돈을 주게 되고 5억 원은 현금으로 주게 되는데 아마도 이 5억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과정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마 네. 이 사건을 푸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희진 동생의 이 부가티, 이 매매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가장 의문이시던가요? 네, 사실 이 사건 김 씨에 대한 범행은 이미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고 본인 스스로도 네네.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실제 살해 행위 자체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김 씨가 실제로 어떤 공모하고 실행을 같이 해서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미스테리 사건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김 씨가 혼자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네. 이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했을 것이냐. 물론 이제 중국인 공범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을 왜 접촉했을까? 사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희진 씨에 대한 소위 말하는 원한 관계,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돈을 받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텐데 네. 김 씨가 피해자들과 접촉해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같이 했는지에 관한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조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씨 동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